자, 이제 13강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부분 나가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덧셈, 뺄셈 모두 다 나갔잖아. 그치? 이번 파트에서는 곱셈 나가고 다음 강의에서 나눗셈을 나갈 예정이야. 근데 곱셈 부분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 2 곱하기 3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뭐야? 2를 3번 더해줘라. 얘가 횟수를 나타내는 거였지? 횟수. 근데 우리 여기 중학교에 올라와서 뭘 배우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라는 걸 배우게 됐지? 그치? 그럼 그 음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플러스는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2 더하기 2를 플러스 방향으로 쭉 수직선을 그린다면은 수직선을 그리면 0이 있고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였어. 그치? 근데 어떤 걸 우리 배우게 됐어? 음수를 배웠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배우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그게 반대겠지. 그치? 그럼 뭐겠어? 가던 방향에 반대로 가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가던 방향에 반대로 가라. 그러면 2 곱하기 3을 했으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방금 한 것처럼 뭐가 되느냐? 수직선을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만큼 몇 번? 3번을 가던 방향으로 가란 얘기야. 가던 방향으로 2, 4, 6 이렇게 가던 방향 3번을 가란 얘기죠. 2를. 그쵸?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부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2 곱하기 3 해서 플러스 6이 돼요.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얘는 또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선으로 그리면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였어. 근데 몇 번? 3번 가는 거죠. 3번 가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가던 방향에 반대로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란 얘기야. 2 플러스 방향으로 가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반대로 했는데 또 반대로 했으니까 뭐가 돼? 원래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끼리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호만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곱하면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야. 또 다른 경우도 있지, 그치? 어떤 경우가 있어? 4가지 경우가 존재해. 지금 부호가 같은 경우만 했고요. 부호가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0이 있고요. 플러스 2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3번을 가야 되겠지. 3번을 가는데 마이너스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가란 얘기야. 그럼 결국에는 이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란 얘기다? 이쪽으로 가란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걸 계속 그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 의해서 어떤 공식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하고 2 곱하기 3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그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뒤에가 플러스인 경우죠. 그쵸? 얘도 볼까요? 얘도 수직선으로 보면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3번 가시오. 근데 어떻게? 가던 방향 그대로 가라.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라는 거야. 빼기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살아남고 2 곱하기 3 절대값끼리만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를 이제 정리해 볼게, 선생님이.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라는데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방향이 됐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건데 반대로 가라 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방향이 나왔고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 마이너스 방향인데 그대로 가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나왔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부호가 같은 경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와요. 그쵸? 부호가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는 걸 또 반대로 한 거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쵸?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했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쵸? 결국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도 또 한 가지 마지막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뿔 하면은 뿔이 나오고요. 마도 뿔이 나온다.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플러스가 나오고요.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것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요 수직선 방향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야. 얘를 계속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부호가 다를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문제들을 풀면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똑같은 건데 그래도 한번 분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이 예제들은 모두 다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호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부호가 어떻습니까? 맞아. 그쵸? 반대한 걸 또 반대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부호가 같을 때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됩니까? 두 수의 절대값에 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요. 약분 1, 3 하니까 결국 남는 건 뭐가 된다?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분수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에 봅시다. 2분의 1 네, 곱하기 플러스 3분의 2다. 여기 지우고 할게요. 네. 3분의 2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맞불이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부호를 항상 결정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 곱을 하면 3분의 2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요. 남는 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결국에는 3분의 1이 남는다. 네. 첫 번째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수의 그냥 초등학교에서 했던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 요 부분만 잘 신경 써주면은 여기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냥 다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거기 때문에 연습을 무진장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곱셈의 연산법칙. 곱셈의 연산법칙, 덧셈의 연산법칙도 했었죠. 그쵸? 덧셈의 연산법칙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연산법칙, 덧셈의 연산법칙. 일단 교환법칙이 있었죠. 교환법칙.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거였죠. 얘네 둘이 바꿔도 내가 이거 뭐 사과 준 다음에 다시 귤 줘도 귤 먼저 주고 사과 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둘이 바꿔줘도 2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2나 같다라는 겁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과 곱셈의 교환 법칙은 사실 똑같아요. 왜냐? 덧셈이 나중에 뭐 여러 번 더해진 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 법칙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나중에 나오는 나눗셈과 뺄셈은 여기 나오는 연산 법칙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합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네, 덧셈의 결합 법칙. 걔는 어떻게 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얘네들이 묶어서 계산을 하나,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계산을 하나. 똑같다 그랬죠? 요거 뭐 쉽게 생각하면 뭐냐, 내가 빵하고 우유하고 먹고 나서 초콜릿을 먹나, 초콜릿하고 빵을 먹은 다음에 우유를 먹나, 마찬가지다. 살찌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이 찐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든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선생님이 덧셈의 결합 법칙을 얘기해주고 교환 법칙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곱셈의 연산 법칙과 같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곱셈의 연산 법칙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환 법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걔는 어떻다?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와 같다. 같은가 보자 한번. 얘는 지금 부호가 다른 거에 곱셈이죠. 그쵸?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가 나온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맞죠? 이쪽에 거도 봅시다. 두 수의 곱이 지금 부호가 다른 거의 곱이죠? 그러니까 뿔이니까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절대값끼리 곱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같죠? 그쵸? 네,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곱셈의 결합 법칙도 볼게요. 곱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얘 어떻게 된다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렇게 두 개 곱해주나 A 곱하기 B 곱하기 C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결국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서는 이 가로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그냥 쓰기도 해요. 가로 안 쓰고. 근데 여기서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모두 쓰는 이유는 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그냥 계산을 그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어떤 형태로 되는지, 네, 여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를 한번 먼저 할게요. 1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얘네들이 분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하면 약분이 돼서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나중에 가면 어차피 자리 안 바꿔도 그냥 전체를 약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봅시다. 먼저 뭘 결정해야 된다? 부호를 결정해줘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선 교환 법칙만 합시다. 교환 법칙.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자리만 바꿔준 거예요. 자리만 바꿔줬어요. 그러면 얘랑 하기 전에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하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네들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절대값에 곱을 하면 된다 그랬죠? 4분의 3. 부호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숫자만 보면 돼요. 우리 이게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잘라나가면서 하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약분을 해봅시다. 1
5, 1, 2. 그래서 앞에 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이고요. 곱하기 뒷부분 보면 마이너스 이제 소가로로 바꿀게. 마이너스 남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두 수의 부호가 똑같다. 마마니까 뿔이 되겠죠? 마마뿔 하니까 뭐가 됩니까? 10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둘이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이니까요.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10분의 3이 된다. 그래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여기에서 결합법칙이 되고요. 왜? 약분이 가능하니까. 근데 사실 그냥 전체를 약분해도 돼요. 여기서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해도 돼요. 그게 바로 셋 이상의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셋 이상의 곱셈의 방식. 여기가 선생님이 이쪽 부분에다가 자꾸 쓰니까 한번 요 문제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해볼게요. 셋 이상의 너무 칠판이 흔들리죠? 네, 셋 이상의 수의 곱셈은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처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2개 있으면 합쳐져서 플러스가 돼요. 뿔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랑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의 개수만 생각해주면 돼. 음수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몇 개 있습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죠. 그럼 둘이 만나면 뿔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가 뭘로 된다? 결국엔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엔 뭐 해주면 된다? 전체를 그냥 통째로 곱해주면 된다. 부호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있는 부호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분해줄 수 있는 애들 약분해주자. 1, 5, 또 약분이 되죠. 1, 2가 된다. 그쵸? 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가 됩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아까랑 계산 결과가 달라졌네요. 아까 좀 문제를 잘못 썼나 봐요, 선생님이. 자,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무조건 곱셈 나눗셈에서 부호를 무조건 결정해주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값끼리 그냥 곱하기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의 계산. 거듭제곱은 어떤 걸 여러 번 곱한 거. 그치?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거나 네제곱하거나 이렇게 여러 번 곱해준 거. 같은 수를 뭐 A라고 합시다. A를 여러 번 곱해준 그 형태를 바로 거듭제곱이라고 그랬죠. 거듭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거듭제곱 계산은 양수와 음수로 분리를 할 수 있어. 양수는 사실 여러 번 거듭제곱을 해도 똑같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하자. 플러스 2의 세제곱은 플러스 2를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세 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니까 플러스지.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지.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면 플러스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래서 결론은 플러스 8이 된단 말이야. 플러스는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똑같이 양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음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 음수의 경우에는 지수가 짝수개인 경우가 있고 지수가 홀수개인 경우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수끼리 곱했을 때 음수가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 짝을 이루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돼요. 짝을 이루면. 근데 짝이 아니라 꼭 하나가 플러스랑
곱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랬잖아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 맞불이면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란 얘기는 여기가 짝수란 얘기는 짝을 이루어서 마이너스가 곱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명히 플러스가 돼요. 근데 홀수는 하나가 음수가 하나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혼자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음수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으로 해보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있어요. 제곱은 짝수인 경우고 세제곱은 홀수인 경우예요. 이렇게 작게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니까 뿔이 되죠. 뿔.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하자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봅시다. 마이너스 3이 몇 번 곱해져요? 마이너스 3, 3번 곱해지는 거지? 3번. 간단한 걸로 해보고 우리가 그 대원칙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 생각하면 돼요. 얘네 둘이 보니까 뭐가 됐어요? 마니까 플러스가 됐지. 근데 얘랑 또 곱해지니까 마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7. 그래서 결국 홀수계이면 마이너스고요. 짝수계이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 안에 있는 밑이 음수일 때 지수가 짝수계이면 플러스, 홀수계이면 마이너스. 그럼 요것도 하나 해볼까? 요것도 하나 해볼까요? 우리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 많잖아. 그치? 마이너스 1에 100승. 뭐가 될까? 음수인데 지수가 뭐예요? 100이야. 짝수야, 짝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을 100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짝이 생기잖아. 그치? 또 짝이 생기고 또 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홀수인 경우도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 101승이라고 해보자. 101제곱이에요. 101제곱. 그러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을 101번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짝을 계속 이뤘는데 결국 여기 뒷부분에 마이너스 1이 혼자 하나가 남아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된다?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짝수계일 때, 지수가 짝수계일 때 플러스가 되고요. 지수가 홀수계일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 부분까지 했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우리 파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분배 법칙을 할 거예요. 그 분배 법칙은 한번 지우고 할게요. 자, 마지막 이제 5번째 것만 남았습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말 그대로 분배를 해주는 거야. 너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이렇게 분배해주는 법칙에 대한 건데 곱하기에서 무슨 분배가 갑자기 분배를 왜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빵, 우유로 편의점 가서 선생님이 빵하고 우유를 친구들한테 주기 위해서 사러 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빵, 우유가 묶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빵, 우유를 하나를 세트로 해서 파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세트를 몇 개를 살 거냐? 3개를 살 거야. 3개를 우리 친구들한테 3명한테 주기 위해서 빵, 우유가 이렇게 빵하고 우유 이렇게 세트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세트로 3개를 샀어. 근데 또 다시 사러 가야 돼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샀다고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각각 따로따로 샀어요. 그러면 빵하고 우유를 세트로 3개를 사나? 빵 3개를 먼저 사고 우유 3개를 나중에 사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쵸? 빵, 우유를 세트로 사서 하나, 빵을 3개 사고, 그 다음에 우유를 3개 사고, 같죠? 그쵸? 그래서 이 계산이 요거랑 같아진다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가 한번 볼까요? 이 3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내가 3개를 살 거기 때문에 빵 3개, 우유 3개다. 어렵지 않죠? 그쵸? 이걸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자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하고요. 뒤에 거에다가도 3을 곱해서 뭐 해줬어요? 더해줬어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앞에 거에다가 C를 곱하고 뒤에 거에다가도 C를 곱해요. 그 다음에 뭘 해줍니까? 더하기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써볼게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 그래서 둘 다 C를 분배받은 거라고 보면 돼. 여기 있는 이 3을 분배받은 것처럼. 앞부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앞부분에서 곱해질 때도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거 어떤 때였어? 괄호가 있을 때야. 그러면 A를 B에다가 곱해주고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쉽지는 않죠. 그쵸? 우리 한번 쉬운 숫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숫자로. 자,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아니다. 요걸로 해봅시다. 36 거기 교재에 있는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네, 요렇게 분배를 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분배해주고 요렇게 분배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네,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3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거에다가 얘 곱해서 분배했죠. 그쵸? 이 마이너스를 그냥 그대로 해줘도 되고요. 또는 플러스로 바꿔줘서 해도 돼요. 나중에는 결국 그냥 그대로 해주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그대로 할게요. 교재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마이너스 얘는 앞에 뭐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플러스가 있다고 보면 되죠. 36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이다. 네, 분배해줬죠? 36을, 그치?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표시가 그대로 왔죠? 요렇게 해야 덜 헷갈려요. 사실 덜 헷갈려. 너무 많은 걸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곱셈이니까 결국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뒤에 숫자끼리의 곱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것도 그냥 여기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 문제를 많이 숙달되게 풀어야 됩니다. 약분해 줄 수 있죠? 1, 12가 되고요. 뒤에 것도 마저 합시다. 36 봤더니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고요. 곱하기 4분의 3이 된다.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되겠죠? 1, 4, 9, 36 되죠? 네. 그럼 결국엔 뭐다? 9, 3, 27인데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7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쭉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남는 건 마이너스 12였고요. 얘에서 남는 건 마이너스 27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9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9가 된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 덧셈 뺄셈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 덧셈 뺄셈 빨리 하는 방법 했었죠? 그쵸? 네. 고기 방법을 써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분배 법칙,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방식이, 요거 방식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 부분에 공식을 외워주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하는 걸 먼저 하도록 하세요. 네, 오늘도 수업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